안녕하세요. 저는 벌새 한 줄 리뷰 영상에 출연하게 된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서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새 한 줄 리뷰 영상에 출연하게 된 덕성여자대학교 철학과 이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새 한 줄 리뷰에 참여하게 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최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새 한 줄 리뷰 영상에 출연하게 된 덕성여자대학교 철학과 신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새 한 줄 리뷰 영상에 출연하게 된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오성경입니다. 벌새가 날갯짓하는 행위가 영화 속에서 선생님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위와 겹쳐 보였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도 아주 많은 날갯짓이 필요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세상의 모든 은희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지은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조류를 싫어해서 새 이름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해요. 그래서 벌새라는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찾아봤는데 꿀벌보다 더 부지런하게 날개짓을 하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제목을 되게 잘 지었구나 생각했어요. 중학교 2학년 은희는 어떤 누구의 어른보다도 정신없이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친구 관계를 대하는 거나 연인이나 가족을 대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상대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또 좀 큰 변화를 겪었잖아요. 변화가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날갯짓을 많이 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새는 1초에 90번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사춘기의 위태로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의 사춘기의 은희의 모습이 마치 벌새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벌새를 찾아보니까 아주 작고 또 아주 빠른 날개짓을 하는 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날개짓으로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그 작은 새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청소년기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모하고 또 버둥거리고 그랬던 연약했던 모습이 벌새라는 제목으로 표현이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은희를 좋아한다고 했던 유리라는 아이가 학기마다 좋아하는 친구를 새로 만들고 전에 좋아했던 친구를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친구들을 무슨 이렇게 채널을 구독하듯이 구독하고 끊고 이러는 행위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희와 지숙이가 도둑질을 하거나 담배를 피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장면에서 좀 공감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혹은 재미로 문방구서리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낯선 장면은 아니었는데 저는 청소년기 때 좀 겁도 많고 어른들한테 혼나는 걸 엄청 두려워했던 학생이었어서 그렇게 좀 발칙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은 청소년기를 지내왔는데 나는 왜 저런 용기가 안 났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성수대교 사건을 들어보지도 못해서 깊게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은희도 저처럼 피해를 직접 본 장본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그 사건에 영향을 받았고 그걸 보면서 저와 관련 없어 보이는 사회의 이슈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저희 중학교 시절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의 지인이 세월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수대교와 같은 국가재난이 저의 또래에게는 세월호와 비슷한 것으로 떠올릴 것 같았습니다. 세월호가 터졌던 날 저는 같은 반 친구들과 스케이트를 타러 갔었고 대기실에 TV에서 뉴스가 나왔지만 몇 분 뒤면 해결될 일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성수대교 붕괴 사건으로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간과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데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간과했는지를 알고 짚어야 하는 재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이 캐릭터에 공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지 캐릭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도 내내 영지가 사실은 은희가 만들어낸 판타지성의 가상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현실적이지 못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지가 잠적을 자주 하고 오랫동안 대학교를 휴학했다 뭐 이런 말들에서 운동권 학생이었다는 힌트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그 외에 모든 정보는 쥐어지지 않았잖아요. 은희의 15살에 겪은 그 혼란이 가중되어지다가 성수대교 붕괴와 함께 그게 무너져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영지가 죽은 것도 어쩌면 그 감독님, 김보라 감독님의 의도였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은희처럼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것 같고 엄마 아빠한테 똑같이 대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자신이 잘 이렇게 누군지 몰라서 저도 은희처럼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를 잘 기억하는 편은 아니라서 사실 뚜렷한 공통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순탄하게 여타 청소년들처럼 큰 기복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특별한 은사나 연애 혹은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도 없었지만 그냥 글을 조용히 쓰고 학교를 평범하게 다니던 그냥 지극히 무난한 15살이었다는 데에서 은희와 닮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 사이에서 깊게 감정적으로 교류하지도 못했고 사소한 사건들이 너무 나에게만은 크게 다가왔던 것도 비슷한 점이라면 비슷한 점인 것 같아요. 모든 15살이 은희처럼 자신의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처럼 느껴졌지 않았을까요? 지나가고 나면 지금 와서 보면 별거 아닌 일처럼 기억이 나겠지만 그때만큼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은희처럼 그 시기에 그 청소년기 때만 가질 수 있는 그 특유의 예민함과 우울함 이런 것들을 좀 몸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트램펄린을 탄다던가 춤을 춘다던가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또 냅다 달리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게 그런 되게 커다란 행동들로 작고 예민한 감정들을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화면상으로도 그런 장면들이 예쁘게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은희의 행동들 그런 게 좀 공감도 되고 나의 청소년기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면이라기보다는 명대사가 기억에 남는데요. 상식 많거나 지식 능기인,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마음까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내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소 제가 하던 생각과 겹쳐서 더 곱씹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가족인 친언니는 무사히 운 좋게 살아남고 은희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장면입니다. 저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은희가 현관문을 막 두드리면서 엄마를 부르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막 부르다가 엄마가 대답이 없으니까 엄청 막 울먹거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은희가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착각에서 일어난 어떤 해프닝인데 뭔가 버려진 기분이 들었고 착각했던 걸 알고 다시 집으로 찾아가니 아무렇지 않게 은희를 대하는 엄마를 보면서 은희는 좀 당황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장면이 좀 뜬금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공감이 가서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장면이 좀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장면 같기도 했고,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은희와 선생님의 관계 같은 것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영지가 은희의 병문안을 왔을 때 그때 이제
앞으로는 절대 맞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하는 그런 그 장면과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은희는 맞기만 했어도 좀 그만 싸워라는 말을 듣던 친구였잖아요. 그런 말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영지의 그 말이 은희에게는 어른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말들은 엄청 방대하고 많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관통해준 한마디가 그 다른 모든 말들을 대신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가능 세계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아주 애틋하고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은희는 지금쯤 40살쯤 됐겠죠.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보니 특별했을 15살을 가끔 추억하면서 15살에 가지게 되었을 꿈을 이루었거나 혹은 이루려고 아직도 노력하는 중이지 않을까요? 은희는 15살 이후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영지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기억에 남는 감사한 인물이 또 있고 그 사람에게 잊지 못할 만한 애정을 가졌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필연적으로 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누구든지 은희의 나이에는 방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은희처럼 콜라텍에 다니는 것일 수도 있고 친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학창시절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은희의 경우에는 한자 선생님 영희를 만나 본인의 고민을 말하고 나름대로 길을 찾아가는 장면들을 보아서 은희는 사춘기를 잘 보내서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처럼 평범하게 서울 중산층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지 선생님과의 교감 이후에 보편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은희는 지금도 세차게 날갯짓하면서 담담하게 살아가는 멋진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 가장 바람직한 루트라면 영기쌤을 만나고서 이렇게 변한 모습을 간직한 채로 은희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열심히 그것을 동기로 공부를 하고 그 뒤에 자기와 같은 청소년을 도와주는 그런 복지사나 선생님이 되어 있으면 이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선생님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든 학원이든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어떤 어른을 필요로 했었고 어떤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거를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큰 사건으로 그의 머리에 많이 각인이 되었을 것 같아서 그걸 간직해서 또 좋은 어른이 돼서 다른 은희들을 만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